강의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평균을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동평균은 그냥 뭐 한글로 직역한 거죠. 그렇죠? moving. 그러니까 영어로는 moving average예요. 그러니까 average 평균이 moving 이동한다 라는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했듯이 이제 이런 계속된 데이터들이 들어왔을 경우에 그렇죠? 이런 데이터들을 평균을 낼 때 여러분들이 보통 평균이라고 하면 시작부터 어느 뭐 현재라는 시간이겠죠. 그러니까 처음 시간부터 t 이퀄 0초부터 현재 시간 뭐 현재 t까지 요때까지의 모든 데이터 값을 더한 다음에 이 값을 다 더한 다음에 평균을 냈더니 요 시간 동안의 평균이 이겁니다. 이 값이 에버리지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썼단 말이에요. 그쵸?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하려고 하는 무빙 에버리지는 아까도 설명했던 바와 같이 계속되는 어떤 값이 아니고 현재 시간이 만약에 t다 라고 했을 경우에 이 t 시간을 기준으로 한정된 기간 요만큼 요 한정된 기간만큼만 나는 평균을 내겠다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나면 시간이 만약에 조금 흘러서 다른 시간이 됐다. 그러니까 현재 시간이 이렇게 됐다. 이 시간이다. 그러면 금방 얘기한 요 평균을 계산하는 그 값들이 요만큼만 계산이 돼요. 이 전 값은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에버리지는 에버리지, 이것도 에버리지고, 그쵸? 이것도 에버리지긴 하죠. 근데 요때 에버리지와 요때 에버리지가 간격은 똑같지만 값 자체가 그 평균을 우리가 감안하는 그 값들의 간격 자체가 계속 옆으로 요만큼의 한정된 값으로만 하기 때문에 그쵸? 계속 시간이 지나갈수록 요 간격이 점점 오른쪽으로 이렇게 쉬프트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무빙 에버리지라고 부르겠다. 그러니까 에버리지는 에버리지인데 움직이는 옆으로 계속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니까 무빙 에버리지다 라고 한 건데 그러니까 이걸 왜 하느냐는 거죠. 저번 시간에 간단하게 설명을 했지만 기존의 평균은 어떤 기간 동안의 평균이기 때문에 시간하고 상관없이 이 사이에 어떤 값 하나만 딱 대표되는 값 하나만 정해요. 그죠? 이건 변하지 않아요. 이 시간 동안에는. 그런데 무빙 에버리지는 여기서 여기까지의 평균을 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이 간격을 통해서 평균을 여기서 구하고 여기서 평균 구한 거 여기서 평균 구한 거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요 시간 간격으로 또 평균을 구한 거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간을 그러니까 요때 요때 평균 구하고 요때 평균 구하고 평균 구하고 평균 구하고 평균 구하고 이 평균이 계속 오른쪽으로 가면서 값이 바뀌어요. 왜? 간격은 일정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그 데이터 자체가 이 사이에 있는 데이터가 계속 바뀌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평균이 계속 여기서 바뀝니다. 오케이? 그래서 나중에 평균을 보면 평균이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 이걸 보면 그 일반적인 평균은 한 값, 상수값처럼 생긴 평균 값이 나오지만 이 무빙 에버리지라고 하는 이동 평균은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계속 값들이 변하는 평균을 만들어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뭘 알아내냐면 이게 경향성을 파악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전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데이터가 움직이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고요. 저번 시간에 주식 시장에서 많이 쓴다라고 했는데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곳에서 사용합니다. 여기 이동평균 정의가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하고요. 모든 측정 데이터가 아니라 왜요? 이게 평균이야. 이게 평균인데 그게 아니고 지정된 개수 아까 시간 간격이 일정하다라고 했죠. 지정된 개수의 최근 측정 값만 그러니까 현재 시간을 기준으로 한 5초 전까지만 생각하겠다 이런 뜻이겠죠. 그걸 계산한 평균이에요. 그 평균이 이긴 평균이야. 그러니까 계산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하겠죠. 평균 계산하는 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거니까. 그 다음에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미안해요.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가장 오래된 데이터는 버리는 방식으로. 왜 그래요? 현재 요만큼 했어요.
근데 시간이 1초만큼 이만큼 흘렸어요. 그러면 새로운 데이터들을 받아들였지만 과거에 있던 여기 있던 데이터들은 버리고 이쪽으로 옮겨가니까 이만큼은 버려지겠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데이터 개수는 일정하게 해. 그러니까 최근에 몇 개만 뭐 계산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데이터 개수는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이거를 수식으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최근 뭐 K개만 하겠다. 그쵸? 그러니까 전체는 N개네요. 소리. 전체 데이터는 뭐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나는 최근 N개의 데이터만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현재 시간이 XK야. 여러분 이거 뭐 점점 헷갈리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현재 시간이 K인 거예요. 현재 시간이 T가 K야. 오케이? 그런데 나는 현재 뭐 데이터가 막 데이터를 표현을 할게요. 데이터가 막 이렇게 나왔겠지. 막 이렇게 나왔는데 나는 이 중에서 현재를 기준으로 N개만, 즉 그게 뭐 N이 뭐 5개일 수도 있고 10개도 있을 수도 있겠죠. 뭐 10이라고 합시다. N이 10이에요. 그럼 뭐예요? 나는 현재를 기준으로, 즉 K를 기준으로 과거 10개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딱 요만큼. 그러니까 이건 뭐겠어요? 그러니까 요게 바로 뭐죠? 현재 시간이 T가 K니까 10개 전이면 뭐예요? 이게 바로 K-10 하면 될 것 같은데 조심해야 돼요. 이 개수 세보면 11개예요. 그래서 하나를 다시, 그러면 이게 뭐죠? 이게 9잖아요. 9. 마이너스 10 더하기 1 하면 9잖아요. K-9. 그러면 9개 아닌가요? 아니죠. 왜? 현재 K인 것까지 포함되니까 딱 10개가 맞습니다. 오케이? 개수를 세보세요, 직접. 그러니까 딱 10개만 나는 하겠다. 그래서 요 데이터, 뭐 이런 식으로 10개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 데이터가 이거겠죠. XK가 요 값이겠죠. 그 다음에 요 전이 XK-1이었을 거예요. 그게 요 데이터. 그 전이 이 데이터, 요 데이터 하다가 맨 마지막 게 뭐예요? 그게 이거예요. XK-N 플러스 1, 즉 여기서는 9겠죠. 9에 해당하는 게 여기예요. 그러면 다 합치면 개수는 10개입니다. 그죠? 그 10개를 평균을 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평균? 다 더하고 나누기 10개니까 10 하면 되겠죠? 이거예요, 이거. 단순히. 그러면 시간이 T가 K 플러스 1이 됐어요.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요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데이터, 요거죠. K 플러스 1일 때 요 데이터를 추가하고 그러면 10개만 해야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요 10개만 하겠다고. 그러면 아까 T가 K일 때 있었던 맨 마지막 요 K-9는 버리고, 그래서 이제 과거에 여기 있죠. 가장 오래된 데이터 얘는 버리고 얘는 안 쓰고 최근 데이터 하나를 추가했잖아요. 그러니까 개수는 여전히 10개고 시간 간격은 여기서부터 여기로 이렇게 옮겼죠. 시간 간격이 아까는 여기여서 여기까지였던 게 지금은 요만큼씩 움직였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옆으로 약간 윈도우 같은 느낌, 유리창이 옆으로 이렇게 슥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 같은, 그래서 윈도우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쵸? 데이터의 윈도우가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고 그 개수는 일정하게, 그래서 항상 10개를, 이 경우에는 10개죠. 개수 n은 10이라고 내가 예제를 했으니까 10개를 기준으로 해서 계속 값을 넣는 거고, 과거 값 얘는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여기는 새로운 값이 계속 들어오고 여기 과거 값은 계속 버리고. 그쵸? 오케이. 자, 그래서 이동 평균하고 의미가 서로 다른 사실 뭐 그런 여러분, 그래서 평균하고 이동 평균하고는 전혀 다른 컨셉이라고 또 생각을 해야 돼요. 수식은 되게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평균은 결과값이 상수로 나와요. 값이 그냥 딱 고정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동 평균은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그 평균값이 계속 움직입니다. 계속 바뀌어요. 오케이? 그걸 조심하라는 얘기고요. 자, 이제 수식을 한번 써볼까요? 자, 이동평균 xk의 이제 요거 봐. 그쵸? 이거는 뭡니까? n개라고 가정을 하면 n분의 이 앞에 있는 수식이랑 같은 거죠? 요 수식 꼭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이거 갖고 이제 재기식, 이거는 뭐예요? 이건 재기식이 아니죠. 배치식이죠. 그래서 요거를 재기식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써 있죠, 제목에. 자, 바꿔봅시다. 요 전 거 k가 k-1인 경우에, 그러니까 바로 전 거죠. 전 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쓰면 돼요? k 대신에 k-1만 대입해주면 돼요. 그러면 k 자리, 요 자리에다가 k-1 넣어주고, 요 k 자리에다가 k-1 넣어주고, 요 자리에다가 k-1 넣어주고, 여기다가 k-1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수식이 이렇게 변형이 될 거예요. 그쵸? 한번 꼭 확인해 보세요. 내가 백날 여러분 내가 설명을 아무리 해도 여러분들이 직접 손으로 해보지 않으면 전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냥 외우는 것밖에 안 돼요. 이해를 해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수식이 두 개가 나왔죠. 같은 이동평균인데 하나는 k일 때 현재, 그 다음에 바로 전 k-1일 때, 그럼 이 두 수식을 빼요. 그냥 빼세요. 뺐더니 왼쪽을 뺐더니 요거죠. 오른쪽을 뺐더니 분모는 똑같네요. 그쵸? 분모는 똑같고 분자가 다르죠. 근데 겹치는 게 많아요. 그쵸? 그래서 요거 겹치고 요거 겹칠 거고요. 요거 겹치고 요거 겹치고 요거 겹치고 요거 겹치고 남는 건 뭐예요? 딱 요 맨 마지막 값과 맨 처음 값, 요 두 개만 남아요. 그쵸? 그렇게 써주면 분모는 n 분의 요게 남습니다. 그럼 수식을 그냥 정리한 거예요. 어떻게? 요 항을 왼쪽에 있는 좌변에 요 xk-1의 이동평균 바에 해당하는 값을 오른쪽으로 우변으로 이항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요렇게 수식이 나오죠. 그럼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재규식으로 표현된 이동평균인 거예요. 수식 되게 간단하죠. 뭐예요? 현재의 이동평균은 요 바로 전 시간의 이동평균에다가 더하기 n분의 시간 간격 분의 바로 현재 들어온 데이터 값 빼기 가장 옛날 거 버리기 직전, 그죠? 버리기 직전의 데이터 값을 빼준 것을 더해주면, 나눠서 더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너무 쉽죠? 식 유도하는 게 그죠? 거의 뭐 중고등학생 수준의 수식이 나온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동평균의 수식이 돼요. 자, 이동평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키워드가 나오는데, 이동평균을 구현해 보면 실제 이거를 프로그램으로 짜든 뭐 하드웨어로 구현을 하든 해보면 솔직히 말해서 재기식하고 배치식하고 그렇게 이점이 별로 없어요. 왜 그래요? 왜 그런지 바로 다음에 나와요. 자, 총합을 구하는 데이터 개수 n개는 항상 일정해.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저장해도 그냥 메모리 하나만 차지하겠죠. 그런데 새로운 측정 데이터가 들어와도 평균을 내는데 드는 계산량이 증가하지 않고요. 응? 여기서 그쵸? 자, sorry, 미안해요. 요 수식에 대한 설명이네요. 미안해요. 그 밑에 이동평균, 재기식에 대한 설명인 줄 알았어요. 이건 항상 일정하고, 새로운 요 평균을 구한 다음에, 이건 지금 우리가 배치식으로, 이건 배치식이죠. 배치식으로 구한 다음에,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10이라고 하면 10개만 기억하면, 데이터 10개만 기억하면 되잖아요. 그쵸? 왜냐면, 기존의 평균은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계속 기억해야 되잖아. 옛날에 제일 처음에 있었던 값부터 평균을 내기 때문에 계속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100개를 기억하라고 하면 메모리가 100개를 필요했어. 근데 지금 이동평균 같은 경우에는 그게 100개가 아니라 1000개가 아니고 10,000개가 아니고 그냥 나는 뭐 10개만 할 거야. 그거라고. 그러면 10개만 기억하면 돼.
그래서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10개 이상 늘어나지 않아요. 기억해야 될 데이터가. 그쵸? 이거는 항상 개수는 10개니까. 그러면 새로운 게 들어오면 그냥 과거를 버리면 되는 거예요. 버리고 새로운 걸 거기다 넣으면 되니까 결국 개수 자체는 바뀌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덧셈하는 개수도 몇 개? 9번만 하면 되고, 나눗셈도 한 번이고, 그리고 나누려고 하는 그 숫자도 만약에 10개다, 10이다, n이 10이다. 그러면 10으로만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치식이 됐든 혹은 밑에 있는 여기 재기식이 됐건 뭐 재기식도 이것도 계산하려면 이 전 거 기억해야 되죠. 하나. 그 다음에 새로운 거 들어온 거하고 옛날 과거 값을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하나를 계속 기억을 하고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걸 기억을 하나 하고 요것도 새로운 거 들어온 거 요것도 기억하고 요것도 기억하고, 그러니까 기억하는 거 3개에 새로운 거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물론 개수는 당연히 얘가 더 많지만 그렇게까지 드라마틱하게 아까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평균처럼 막 100개, 1000개 막 메모리 용량이 이게 늘어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뭐 한 10개, 20개 뭐 이 정도만 기억하면 돼. 그렇게 되니까 뭐 계산 양도 덧셈 뭐 9번이나 뭐 9번 한 거랑 2번 한 거랑 뭐 그렇게까지 차이가 많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재규식 같은 경우에는 자, 직전 값하고 가장 오래된 데이터가 새로 들어와야 되죠.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데이터가 추가가 되어 이제 다음 거 계산하게 되면 바로 요거 xk-1 바로 다음에 입력된 xk-n 플러스 1이 가장 오래된 데이터가 돼서 버리고, 새로운 데이터가 추가가 되면 그거 버린 그 위치에다가 조금씩 옮기면 돼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이동평균을 구현하더라도 현재 최근 값은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가장 최근 데이터들이 어느 정도는 보관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올 때 xk가 들어오면 과거 제일 오래된 거 xk-n을 버리고 거기다가 새로운 거 데이터 해야 되고 뭐 이러니까 그렇게까지 데이터가 저장 공간이 많이 세이브가 되나? 혹은 옛날 이동평균 그냥 배치식으로 했던 게 그렇게 많이 뭐 메모리를 잡아먹었나?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차이가 별로 없네 라는 식으로 돼서 별로 그렇게 이점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뭐예요? 재기식이 나요? 배치식이 나요? 이해하는 데는 배치식이 훨씬 수식적으로는 보세요. 수식적으로는 배치식이 훨씬 이해하기 쉽지. 그런데 우리가 평균할 때는 이렇게 재기식으로 쓰면 메모리 공간도 저장돼, 프로그램도 간단해, 연산량이 줄기 때문에 이렇게 프로그램도 간단해, 되게 좋다고 했는데 이동 평균에서는 얘하고 얘 차이가 그렇게까지 차이가 안 나. 그럼 뭐 하면 돼요? 여러분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예요? 그냥 지금 여러분 교육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는 예제로 배치식하고 재기식 모두 구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냥 원하는 함수 선택할 수 있도록 예제를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 봅시다. 자, 우리 예제 중에 무빙 에버리지 잠깐만요. 우리 매트랩을 여러분 실행을 해야 되니까 무빙 에버리지 그 함수를 우리 예제 소스 코드에 넣어놨고요. 지금 여기 제목이 뭐 복잡하지 않죠? Moving Average Filter라는 함수를 만들어 놨고요. 이거 재기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Moving Average Filter 2는 배치식으로 구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이동평균 함수는 기존에 그냥 Average Filter는 하나였는데 배치식으로 하나였는데 이번에는 재기식, 배치식 두 개를 만들어 놨으니까 한번 차이를 비교를 해보고요. 지금 한번 같이 볼까요? 자, 매트랩 여러분이 실행을 하고 나면 매트랩이 나름 좀 헤비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뭐 실행하라고 버튼 눌러도 시간이 조금 몇 초 이렇게 시간이 흐를 거예요. 당황하지 말고 뭐 눌렀는데 교수님 실행이 안 돼요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내 컴퓨터도 노트북이어서 시간이 조금 걸리네요. 뜨는데. 그쵸? 자, 우리 이거 처음에 하려면 뭐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얘기 안 했나요? 여러분,
이게 매트랩이 실행이 되면 왼쪽에 current folder라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이죠? current folder. current folder가 지금 여러분이 우리 실습하고 있는 그 폴더인지를 잘 확인을 해보세요. 여기 위에, 요 위쪽에 보면 폴더의 경로가 보이고요. 그쵸? 폴더의 경로가 보이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쪽은 현재 폴더. 지금 현재 폴더는 퓨마 560 examples고, 그거는 이 폴더는 어디에 있냐면 매트랩 example, 그 위에는 로봇 제어 공학에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데스크탑 바탕화면이죠. 바탕화면에 어디 있어요? 에이지 센서 융합 개론에 있기 때문에 계속 얘기했죠. 여기 좀 뿌옇다고, 그쵸? 그래서 조금 흐리멍텅한 이 글씨라든가 아이콘이 약간 흐리멍텅한 거를 경로를 포함시켜주면 되게 글씨도 진해지고 아이콘도 되게 이제 제 색깔이 돌아온다라고 그랬죠. 어떻게 해요? 에이지테크 센서 융합 개론을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누른 다음에 add to path 있죠. 경로를 포함한다. 경로 추가라고 아마 한글로 돼 있을 거예요. selected folders and subfolders 요걸 눌러주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딱 봐도 글씨도 그쵸? 진해지고 아이콘도 선명해져요. 자, 이 안에 들어가서 자, 매트랩 예제겠죠? 맞아요? 매트랩 예제겠네요. 여기로 들어가서 보면 자, 위에 보면 경로도 데스크탑 바탕화면에 에이지테크 센서 융합 개론의 매트랩 안으로 들어왔고, 여기도 보면 그죠? 안으로 그 안에 이런 게 있다라고 했죠. 지금 이동 평균을 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동 평균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이동 평균으로 들어가면 다음과 같은 파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강의 자료에 무빙 에버리지 필터를 두 개를, 하나는 배치식, 하나는 재기식으로 마련했다라고 했죠. 그럼 여기 지금 에디터 창, 편집 창은 닫아야 되겠죠? 이건 다른 그 파일을 열어놓은 거니까. 이 파일 이름은 여기 써 있죠? 위에 어떻게 뭐라고 써 있어요? new 언더바 퓨마 560 언더바 forward 언더바 kin.m 이라고 돼 있죠. 이거 닫으려면 X 누르면 되겠죠? 그러면 편집창이 없어지긴 했어요. 명령창이 확 커졌죠. 그렇지만 걱정하지 말고 무빙 에버리지 요거를 더블 클릭을 할게요. 더블 클릭하면 그쵸? 자, 편집창이 커지면서 명령창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요 파일 이름을 보면 자, moving average filter.m이 나왔죠. 제일 위로 올라가 보면 함수는 매트랩에서 함수는 항상 function이란 어떤 그 명령어를 갖고 실행을 합니다. 색깔도 달라져요. 이 파란색으로 바뀐 건 내가 바꾼 게 아니고 매트랩에서 이거는 우리 매트랩에서 사용하는 함수의 이름이야. 그래서 나는 파란색으로 표현할게. 이렇게 쓴 거고, 여러분이 쓰는 거는 검은색으로 표현됩니다. 그 다음에 변수나 이런 것들은 약간 이건 뭐라고 해야 되죠? 청록색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자, function 하고 한 칸 띄우고 average는 결과값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함수의 이름은 이거죠. moving mov, 여기 지금 대문자, 그 다음에 m하고 a하고 f는 대문자로 썼습니다. 이거는 그 얘기는 뭐냐면 매트랩에서는 대문자하고 소문자하고 구별을 하는구나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저기 매트랩 예제 같은 거 다운로드 할 때 여러분 남이 짠 거 갖고 올 때 항상 그거 조심해야 돼요. 대문자 소문자 구별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오케이? 그래서 그런 거에 안 헷갈리게 조심하고요. 자, moving average filter라고 하는 함수를 나는 만들 거야 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러분이 안 만들고 저자가 만들었지만 만들 거야. 그리고 이 함수는 괄호 쳤죠? 괄호. x라고 하는 어떤 값이 필요해. 인자가 하나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빙 에버리지 필터를 여러분이 사용하고 싶으면 값을 하나를 넣어줘야 돼요. 괄호 치고 거기다가 값을 넣어줘야 돼요. 그 값을 넣어주면, 그 x라는 값을 넣어주면 나는 무빙 에버리지 필터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한 다음에 avg라고 하는, average라고 하는 값을 너한테 줄게. 이거 나를 그러니까 무빙 에버리지 필터라고 하는 함수 나를 사용하면 나는 average라는 값을 너한테 줄게. 이런 뜻이에요. 첫 번째 줄이. 그래서 %는 저번 시간에도 얘기한 대로 커멘트고요. 퍼시스턴트는 저번 시간에 얘기한 대로 지워지지 않는, 그렇죠? 항상 값이 유지되는 변수, 전역 변수라고 했죠? 그래서 previous average, 그 다음에 한 칸 띄우고 n. 근데 여기서 컴마를 안 찍었죠? 컴마 찍어도 되고 안 찍어도 되고 상관없어요. 매트랩은 그 두 개를 같은 걸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previous average 한 칸 띄우고 n, 한 칸 띄우고 xbuff.
여러분 보통 C랑 파이썬 같은 데서 이거 항상 이렇게 찍었을 거예요. 이렇게. 그쵸? 오케이? 그런데 우리 매트랩에서는 그쵸? 이렇게 합니다. 잠깐만, 오히려 컴마를 찍으니까 더 이상한 에러가 생기는 것 같은데요? 응? 아예 하면 안 되나 보다. 오히려 나는 지금까지 아무 생각 없이 안 했는데 하면 안 되나 봐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first run도 persistent로 변수를 선언을 했고요. 이제 여기 커멘트 달았고요. 여기 초기화라는 커멘트네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초기화를 하나 봐요. 그쵸? 그 다음은 에버리지 계산하는 거 뭐 이렇게 돼 있네요. 그쵸? 이게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이게 뭐였어요? if is empty, 이것도 예약되어 있는 그 저기 함수입니다. is empty? 물어보는 거야. is empty? 변니? 이라고 물어본 거예요. first run이 변니?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first run은 처음에 그러니까 내가 이거 선언을 했으니까 0으로 세팅됐겠죠. 그러니까 이건 처음에는 무조건 이 안으로 변니? first run은 0이야. 벼어 라고 해서 무조건 if가 실행이 될 거예요. 이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n은 너 처음이면, 그러니까 결국 이런 얘기죠. 너 이거 이 함수 처음 시작할 거면 n을 10으로 해.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n을 10으로 한 다음에 x 버프라고 하는 건 뭐예요? x 곱하기, x는 내가 여기 이제 여기 뭐죠? 처음에 내가 여러분 무빙 에버리지 필터를 이 함수를 부를 때 내가 값 하나를 넣어야 된다라고 그랬죠? 그 값 곱하기, 그쵸? 내가 여기다가 3을 넣었으면 3 곱하기 원스. 이 원스는 또 뭐죠? 원스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했죠? 뭐예요? 매트릭스인데 1, 대각 행렬이 1인 단위 행렬이죠. 단위 행렬을 만들어 주라는 거죠. 그쵸? 자, 여러분 궁금하면 여기다가 원스 넣어주면, 아이고 미안해요, 한글로 써야 되는데 아니야, 한글로 썼네요. 이렇게 써주면 쭉 나오죠. 그쵸? 자, 모두 1로 구성된 배열. 잠깐만, 모두 1로 되는 거네요. 여러분 단위 행렬이라고 부르면 큰일 나는구나. 모두 행렬이 다 1이에요. 모든 값이 1인 거예요. 큰일 날 뻔했네. 그럼 이건 뭐죠? n이 아까 그 위에 10이라고 돼 있잖아. 10 더하기 1이면 뭐예요? 11이죠? 11,1. 그럼 뭐예요? 밑으로 11개. 그쵸? 이게 행이니까. 행이 11개, 1칸.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이런 거 궁금하잖아? 이게 궁금하면 여기다 옆에다 쳐보면 돼. n equal 10. 그쵸? n이 10이죠? 그 다음에 x 버프는 뭐라고요? 이거를 그대로 치든가 카피해서 붙이면 돼요. 자, 10 더하기 1이죠. 1. 이렇게 해서 탁 쳐주면, 미안해요. 1이든 뭐든 3이라고 쳐봅시다. x3. 그러면 이렇게 되죠. 맞아요? 그쵸? 11개 그리고 10로 1이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내가 여기다가 3을 써주면 3으로 이루어져 있는 쭉 이걸 11개짜리 이걸 만들어주는구나. 그쵸? 5라고 쓰면 5로 딱 다 채워놓을 거예요. 오케이? 처음에만 그래. 처음에만. 그 다음에 K라는 변수는 없었는데, 여기는 이제 K는 1로 하고, previous average는 일단 처음에는 그냥 X 값을 그대로 넣어요. 왜냐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값이 하나만 들어왔어. 하나만 들어와 갖고 에버리지 이동평균을 내면 그 값일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그 얘기예요, 이게. 자, first run은 이제 1이 돼요. 아까 0이었기 때문에 이 안으로, if 안으로 들어갔죠. 근데 1이 되기 때문에 이 함수를 두 번째 부를 때는 이거를 실행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예요. 무빙 에버리지 필터를 처음 쓸 때만 요 안으로 들어가고, 두 번째 부를 때부터는 아예 여기 들어오지도 않고 바로 밖으로 나가서 여기서 무조건, 그러니까 이거 다음에 바로 여기를 실행해요. 오케이? 그래서 m은 1부터 n까지, 그쵸? n이 아까 10이면,
자, 여기 10이라고 돼 있네요. 오케이. 10이라고 이미 되어 있었죠. 참, 쏘리. 첫 번째 불렀을 때 n을 10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무조건 10번씩 이거 실행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x 버프의 m 플러스 1은 1에 있는 값을 x 버프의 m으로 해라. 이거 뭐예요? 옮기는 거죠? 뒤에 값을 앞으로 옮기는 거죠? 자, 그 끝났고, 그 다음에 이게 뭐야? 아까 10개를 만약에 이동 평균을 낸다고 하면 그 다음 시간이 되면 뭐예요? 10개 중에 9개는 그대로 이동하고 맨 마지막 거 버리잖아요. 그 얘기야, 이거. 이게 10개 중에 맨 과거에 해당하는 10번째 거는 버리고 나머지 9개를 그대로 다시 옮겨라 라고 하는 게 요거고요. 그쵸? 근데 지금 우리 11개 하기로 했죠? n = 10이고 이게 지금 11이잖아. 그치? 그래서 참 쏘리 10개 11개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여러분 거기다가 이제 데이터 들어오면 공간 자리 마련해 놓은 거예요. 한 칸 옮기고 그쵸? 맨 마지막 거 버리고 그 새로 들어온 값을 여기다 넣어주는 거지. 응? 11번째에다가. 자, 일부러 11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다음 거 들어올 것까지 감안해서 한 자리 만들어 놓은 거야. 우리가 10개를 평균 낸다. 그럼 10개만 기억하면 되는데 생각해보면 그 다음 10개를 이용해서 평균을 낸 그 다음 순간에는 하나가 새로 들어와야 되잖아. 그러면 잠깐 동안이나마 10개에다가 새로운 게 하나가 들어오니까 11개처럼 보이죠? 그 다음에 맨 나중 거 하나 버리면 그 다음에 이제 10개가 되는 거지. 잠깐 동안. 그쵸? 그래서 아까 여기 n을 10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공간을 11자리를 마련해 놓은 게 그 이유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아무튼 새로 들어온 값은 11번째에다가 집어넣고요. 오케이? 그래서 요 수식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던 아까 봤던 요 수식이죠. 어떤 수식? 요 수식이죠. 요 수식에서 보면 여러분 요거죠, 요거? 바로 전에 이동평균값에다가 n으로 나눠주고 개수로 나눠주고 현재 들어온 값하고 맨 옛날 거 그쵸? 값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딱 느낌이 오죠? 요게 바로 이전에 무빙 에버리지 값 하고 그 다음에 x 빼기 이게 현재 들어온 값이죠. 빼기 x 버프 1 이게 가장 오래된 값이죠. 빼고 n으로 나눠준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근데 교수님 프리비어스 에버리지가 아까에는 x였는데 아니 당연하지. 이때는 뭐였어? 이때는 제일 처음이잖아. 제일 처음 값이 하나만 있었을 때는 이 전 평균이든 현재 평균이든 걔 하나니까 그 값이 평균이겠죠. 그랬던 거지만 그러니까 이제 새로 하나가 더 들어오고 두 개가 들어오고 세 개가 들어오고 이렇게 할 때마다 에버리지를 다시 계산했죠. 이 에버리지를 다시 계산했죠. 그럼 그 값을 해서 요거는 값은 어떻게 해요? 이 값은 결국 여기서 리턴을 해주고 이 함수의 결과값으로 무빙 에버리지 결과값은 이거야 하고 딱 주고 그 다음에 계산 결과를 어떻게 해요? 이 계산 결과를 이용해서 미리 이 다음에 또 불릴 걸 대비해서 이전 프리비어스 에버리지에다가 저장을 미리 해놓는 거죠. 이러면 다음 이 함수를 불릴 때 프리비어스 에버리지가 이 전 에버리지의 결과값으로 여기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갖다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요게 바로 요 수식 때문에 요 수식 하나 때문에 얘는 뭐예요? 재기식이죠? 오케이. 그래서 다시 강의 자료로 가서 자, 요 설명 그대로 한 겁니다. 여러분, 요 강의 자료 요거 한번 쑥 읽어보고요. 오케이? 지금 금방 설명해 준 게 내가 요 매트랩 코드 보면서 설명 다 한 거기 때문에 쭉 보면 됩니다. 혹시 빼먹은 거 있을 수도 있어요. 요거는 뭐예요? 요 차이는 자, 매트랩에서 보면 요게 있고요. 무빙 에버리지 2 있죠? 요거. 오케이? 근데 요거 뷰를 여러분 레프트 앤 라이트로 볼 수가 있거든. 오케이? 요 파트를 이걸로 합시다.
미안해요. 똑같은 거, 이거는 똑같은 거 두 개죠. 자, 요거 누르고 요거 누르고 요 두 번째 거를 뷰로 요렇게 하면, 잠깐만요. 이거 헷갈리네요. 여기서 스플릿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옆편에 볼 수 있게. 항상 나도 이거 거의 한 적이 없어갖고. 카트, 요걸로 스플릿 스크린을 하면 되나요? 이거 좀 헷갈리네요. 여러분 그냥 합시다. 이거 리덕 해야 되네. 그냥 비교합시다, 여러분. 이게 나란히 두 개 놓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오래돼갖고 기억이 잘 안 나네. 자, 차이가 뭐가 있어요? 무빙 에버리지, 아까 말한 배치식으로 재기식으로 한 거랑 배치식으로 한 거랑 차이가 뭐죠? 이거는 지금 저 배치식입니다. 똑같죠? 여기까지 똑같죠? 요게 좀 달라졌네요. 그쵸? 수식이 더 간단한데? 그쵸? 이거보다? 이거보다 훨씬 간단한데요? 오히려? 이거는 폼은 여기서 여기까지 좀 달라진 거 빼고는 이게 더 깔끔한데? 여러분. 그래서 이동 평균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강희 씨가도 얘기했지만 배치식하고 재기식이 그렇게까지 큰 메모리의 차이라든가 연산량의 차이가 별로 없다고 했어요. 근데 내가 지금 보니까 오히려, 그쵸? 배치식이 훨씬 간단하네요. 이 매트랩 코드로 보면, 그쵸? 뭐 그렇게까지 막 차이가, 여긴 주석이 빠져 있거든. 여긴 주석을 되게 많이 넣어서 뭐 엄청 더 많이 한 것 같지만, 솔직히 그대로 넣으면 주석도 넣고 다 하면 뭐 한 줄, 두 줄 차이? 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아무튼 거의 똑같고요. 이거는 이제 취향의 문제인 거예요. 오케이? 보면 여기 써있네요. 여기 써있네. 무빙 에버리지 2 함수가 더 직관적이고 이해하기가 쉬워. 우리 평균했을 때는 어떻게 했었어요? 물론 뭐 배치식이 이해는 쉽지만 소스 코드 저 메모리 자체가 너무 이제 차지하는 그게 많기 때문에 안 쓴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직관적이고 이해하기도 쉬우면서, 배치식이 이해하기도 쉬우면서 코드도 그렇게 차이가 없어. 그러면 나 같아도 이거 쓰겠다. 그쵸?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예제를 하겠습니다. 2-1. 자, 초음파 거리계를 개발하고 있대요. 그쵸? 그러면 헬기에 초음파 거리계를 장착해서 지면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비행 시험을 실시했대요. 측정 값은 0.02초 간격으로 저장했고, 그런데 헬기가 여러분 떠 있어도 진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죠. 여기 또 그림을 그릴게요. 이제 헬기가 이렇게 있고요. 헬기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초음파 센서를 다른 거예요. 여기 초음파 센서 모양을 뭐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초음파니까 이제 이렇게 나가겠죠? 음파니까 이렇게 나가서 여기 이제 땅이 있어요. 근데 땅이 뭐예요? 울퉁불퉁 하겠죠. 그리고 이 헬기 자체도 약간의 진동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진동이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여요. 진동이 막 흔들리고, 이렇게 약간 흔들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땅도 이렇게 울퉁불퉁해요. 자, 그 다음에 쏘는 요 간격을 델타 t죠. 시간 간격은 0.02초예요. 간격으로 측정을 했어요. 측정을 하면, 원래라면 헬기가 가만히 떠 있고 거리를 쟀기 때문에 일정하게 나오면 좋겠어. 그쵸? 그러니까 거리 재는 거야. 가만히 있어서. 헬기가 가만히 있어서 거리를 재는데, 문제는 뭐예요? 헬기가 진동을 하고 바닥도 약간 울퉁불퉁한 상태여서 아무리 좋은 센서를 갖다가 거리를 측정을 해도 값이 가만히 있지 않고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이 경우에 이거를 어떻게 이거 결과값이 나올까? 그 와중에 헬기가 이제 만약 이쪽으로 이동한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지면이 막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럼 헬기가 이렇게 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거리가? 여기는 거리가 12m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거리가 10m입니다. 그러다가 좀 가면, 거리가 13m 떨어져 있습니다. 거리가 9m입니다.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거리가 막 왔다 갔다 하고, 그 와중에 금방 얘기한 대로 헬기 자체가 또 가만히 쭉 옆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막 진동하면서 움직이고, 또 그 와중에 바닥이 또 일정하게 12m로 쭉 가다가 9m, 10m 이게 아니고 막 울퉁불퉁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섞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특정 데이터에 잡음이 심했다. 이 의미가 잡음이 심했다가 원래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실제 측정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이런 얘기예요. 응? 가만히 있는데도 막 값이 이렇게 움직여. 그걸 뭐라고 불러요? 우린 잡음, 노이즈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이거를 제거를 하고 싶어요. 잡음을 제거해야지. 실제 높이는 이걸 거 아니야. 일정하게 이렇게 응? 이렇게 갖고 이런 어떤 이 값이 정확하게 나왔으면 좋겠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동 평균을 평균 필터 이런 것들을 이용하겠다라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 이제 이동 평균을 쓰겠다는 거고요. 클릭 all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일단 싹 다 지우고요. 자, n 샘플 수는 500으로 일단 500개의 데이터를 샘플로 생각하겠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로 쓰죠. 이거는 이제 행렬을 0으로 다 채우는 거예요. 아까 제로스하고 제로스는 다 0으로 채우는 거고요. 그쵸? 자, 제로스는 0으로 채우는 거고 원스는 다 1로 채우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매트랩에서 주어지는 함수고요. 자, n샘플계니까 n샘플 수니까 이게 이제 500개, 1이니까 이건 뭐예요? 0,0,0,0,0,0 이거를 500개를 채우겠다는 거야. 500개. 그리고 여기가 1이 한 줄이죠. 이게 한 줄. 한 줄. 이게 두 개면 어떻게 돼요? 2면 0으로 두 줄 채우겠다는 거예요. 500개. 그쵸? 원스로 하고 여기다가 10,1 아까는 이제 11,1 했더니 어떻게 됐었어요? 1111 이게 11개. 그쵸? 11개. 이거 한 줄이니까 한 줄. 이게 2면 1로만 두 줄. 이런 뜻이겠죠? 자, 그러니까 거의 공간을 마련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다 데이터 넣을 거거든. 여기 써 있잖아. X saved 저장. X를 저장하는 공간. XM saved 이것도 XM을 저장하는 공간을 미리 공간을 마련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포문이죠. 여기까지가. for K는 1부터 N 샘플스까지. 그럼 1부터 N 샘플스, 이 500이죠. 1부터 500까지 뭘 해요? get 소나를 해서 get 소나 함수를 불러서 여기 괄호 안에 아무것도 없죠? 그럼 얘는 뭐예요? 그냥 부르기만 하면 값이 그냥 넘어오는 거야. 내가 여기다가 무슨 숫자를 넣어줄 필요, 3이든 4든 이런 값을 넣어줄 필요 없이 그냥 값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나온 값을 xm에다가 넣는다는 얘기고, 그 값을 이용해서 이 값이 이제 여기로 들어가겠죠. 값을 넣어서 무빙 에버리지 필터. 아까 여기 이거 뭐였어요? 재규식으로 표현된 무빙 에버리지 필터의 함수를 콜해서 xm을 주겠다. 그럼 뭐가 나와요? 이 함수 결과값은 하고 나오면 뭐가 나온다라고 했죠? 바로 평균값, 이동 평균값이 나오잖아요. 그 에버리지가 나오죠? 그 값을 나는 x에다 넣겠다. 그러면 이 x는 뭐예요? x는 무빙 에버리지의 결과값이고, 그럼 xm은 뭐예요? get소에서 나온 값이구나. 그러면 그 두 개의 값을 어떻게 해요? xsave도 아까 여기 빈 공간 마련해 놨죠? 500개의 빈 공간에다가 하나씩 순차적으로 평균값 get소나에서 나온 값을 넣어 놓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아까 시간 간격 0.02초라고 그랬죠. 그래서 dt, 델타 t죠. 0.02초로 세팅하고, 그럼 t는 0부터 0.02초 간격으로 언제까지
n 샘플스 이게 500이죠. 곱하기 델타 t 0.02초죠.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10초예요. 그쵸? 10초에서 0.02초 빼. 왜? 맨 마지막 거 하나 빼겠다는 거예요. 왜냐? 0을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맨 마지막 거를 하나 빼줘야 500개가 딱 나오거든. 응? 자, 여러분 0부터 10까지 1 간격으로 하면 몇 개가 나와요? 이거 10개예요? 11개죠. 왜? 0부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10개 맞네요. 미안해요. 딴 얘기 하려고 그랬네. 포함을 안 시켜야 돼. 맨 마지막 거는. 아무튼 그래서 개수 맞춰주려고 500개 맞춰주려고 한 거예요. 자, t는 0부터 그럼 뭐예요? 9.98초까지겠네요. 9.98초. 그럼 포함시켜갖고 딱 맞네요. 그쵸? 500개가. 자, 지우개로. 오케이. 딱. 개수 맞춰주려고 한 겁니다. 이거 여러분, 그러니까 뭔가 마음에 의구심이 들잖아요? 그러면 바로 마음에 의구심이 들 때마다 가만히 있지 말고 그냥 아까 명령창 있죠? 명령창에서 얘를 실행을 해요. 명령창에서 얘를 실행을 딱 시켜보면 명령창에서 실행을 시켜보면 값이 나와요. 이거 실행하고 나서 이거 실행해 보세요. 그러면 t가 몇 개가 나오는지 개수가 딱 나온다고. 어디에? 워크스페이스에. 그쵸?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얘는 시간 간격 말하는 거고 요건 데이터 불러서 개수나에서 데이터 불러서 무빙 에버리지 한 거고 얘는 그림 그리는 겁니다. 피겨 하면 뭐예요? 그림 그리는 창이 하나 뜨죠. 그 다음에 hold on 하면 뭐예요? 그냥 고정 지우지 말고 계속 그대로 있고 그림 틀을 그대로 두고요. 그 다음에 이거 유지를 하고 이거 유지해. 그 다음에 플롯 하면 어떻게 돼요? 플롯은 x축 y축 어떤 모양, x축 y축 어떤 모양, 이 두 개의 그림을 이 피규어에다가 한꺼번에 그리죠. 왜? 홀드온을 했으니까 한꺼번에 그리는 거예요. 홀드온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 계속 그립니다. 여러분 이거 지우고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 다음에 레전드는 뭐예요? 레전드는 그림의 오른쪽 상단에다가 이거는 빨간색은 뭐고 뭐 파란색은 뭐야 이런 거 설명해 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요거 실행을 하면 되고 그러면 이걸 알려면 뭘 해야 돼요? get소나를 알아야 되겠죠? 무빙 에버리지는 했으니까 그럼 get소나에 대해서 소스 코드를 보면서 한번 해봅시다. 매트랩으로. 자, get소나 여기 있죠? get소나. get소나 더블 클릭했더니 이거 함수네. 당연하죠. get소나인데 봐요. 괄호에 아무것도 안 필요해. 나는 야 get소나 나 이거 get소나라고 하는 나를 부르는데 나 딴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부르기만 해. 그럼 나는 h라는 값을 너한테 넘겨줄게. 그리고 persistent 3개 정도 불렀고요. is empty 똑같죠? 이 구성이. 이거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이 is empty 요거는 이 저자가 계속 쓰는 방법이에요. 다른 사람 소스 코드 보면 이렇게 쓰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거는 이제 우리 책의 저자가 쓰고 있는 본인만의 색깔이야. 본인만의 어떤 그겁니다. 뭐 나쁘진 않아.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 나도 이 다음에는 이거 좀 가끔 쓰거든요. 자, 처음이지? 처음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로드. 여기서 로드가 이거 뭐지? 로드는 갑자기. 자, 헬프 로드 라고 치면 그쵸? 뭐가 나옵니까? 파일 불러오는 거라고 써있죠. 매트랩 파일에서 모든 변수 불러오기 혹은 파일의 변수를 작업 공간으로 불러오기. 파일 무슨 파일? 써있잖아요. 소나 alt라고 하는 이 파일을 불러서 그쵸? 불러라는 거죠. 그럼 이게 어디 있어야 돼요? 같은 이 폴더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봤더니 있네. 소나 alt.mat 라고 되어 있는 이 함수 뭐죠? 이 파일이 있네요. 근데 그 와중에 아이콘을 봤더니 이거 뭐예요? 엑셀 파일. 요 오른쪽에 워크스페이스랑 되게 모양이 유사한 네모칸의 그 약간 유리창처럼 생긴 그쵸? 이거죠? 이걸 더블 클릭 해볼까요? 이걸 더블 클릭하니까 여기로 넘어오죠. 넘어오면서 뭐라고 써 있어요? 1 곱하기 1501개의 더블입니다. 이거 더블 클릭하면 글씨가 이렇게 나옵니다. 엑셀이죠? 엑셀 값. 그러니까 소나 alt라고 하는 이 파일은 그냥
1 by 1501 1이 행이라고 그랬고 곱하기 1501이 열이라고 그랬죠. 이게 몇 개예요? 1501개. 한번 가볼까요? 쭉 가보면 1501까지 써있네. 여기까지. 그쵸? 그 다음에 숫자는 36 이렇게 써있죠. 34에서부터 쭉. 그쵸? 이 데이터 값을 불러온 거네. 오케이. 그러면 소나 ALT를 불러와. 그쵸? 불러온 다음에 K는 1이고 퍼스트런은 1이야. 그러면 그 다음에 이거 한 번만 불리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소나 ALT에 불러온 그게 이제 배열처럼 됐겠죠. 오른쪽에 이렇게 불러와 있잖아요. 그쵸? 내가 이건 더블 클릭해서 불러온 거고 여러분도 이 함수를 실행을 하면 저렇게 불러질 거예요. 소나 ALT 괄호 열고 K. 왜 여기다가 뭐예요? 여기다가 1이라고 쓰면 첫 번째 거, 2라고 쓰면 두 번째 거. 아까 여기 더블 클릭했더니 요거 1, 2, 3, 4, 5. 그러니까 소나 ALT 괄호 열고 7 하면 이 값이 불려오는 거죠. 요 값. 소나 ALT 11 하면 이 값이 불러오는 거지. 그쵸? 그런 거 잘 생각을 하고요. 그걸 불러서 H에 넣어. 뭐야 그러면? 그냥 아까 그 엑셀 값을 하나씩 불러와 이런 뜻이네요. 그쵸? 부른 다음에 K를 증가시켜. 그러면 그 다음에 불릴 때는 그 다음 칸의 값을 불러오겠네. 그러니까 get소나가 하는 게 뭐예요? 에이 뭐 아무것도 아니네. get소나가 하는 건 뭐죠? 단순히 그냥 값을 아까 그 엑셀처럼 생긴 소나 ALT라는 값을 하나씩 불러오게만 하는 거네요. 그쵸? 끝이네요. 너무 간단한데? 맞아요? 그거고요. 그 다음에 에버리지 이거죠. 자, 무빙 에버리지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림 그리고요. 오케이? 이거 실행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위에 오른쪽 위에 플레이 버튼 눌러. 없으면 여기 에디터라고 하는 거에서 플레이 버튼 누르면 됩니다. 이게 나오죠? 너무 멋있네요. 그쵸? 빨간색이 여러분 아까 그 엑셀에서 아까 이제 뭐죠? 소나 ALT에서 막 그 1501개를 쭉 써놨잖아요. 그게 이 빨간색 점입니다. 그게 이 빨간색 점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아닌가요? 소나 맞는 것 같은데 XM 메저드 여기 써있잖아. 레드가 첫 번째 게 메저드야. 그 첫 번째 거는 XM 세이브드고 XM 세이브드는 어디서 온 거예요? XM은 get소나 맞네. 자, 그쵸? 그래서 얘는 빨간색은 메저드 된 거예요. 아까 그 get소나에서 갖고 온 값이고요. 그 다음에 무빙 에버리지를 통해서 계산한 값은 요 파란색 실선입니다. 왜 그래요? 여기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렇게. 자, 빨간색 레드 여기 플롯에서 XM 세이브드는 즉 get소나를 통해서 그 아까 소나 ALT라고 하는 1501개 1 by 1501에서 갖고 온 값은 여기다가 XM 세이브드에다가 넣어서 찍어. 그런데 그거는 빨간색의 점으로 빨간색의 점으로 표시해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무빙 에버리지가 한 값은 X 세이브드에 저장했죠. 그거는 블루로 해. 블루라고만 했으니까 그냥 선으로 연결한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첫 번째 거는 메저드라고 그 오른쪽 위에 설명을 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얘죠. 두 번째 거는 무빙 에버리지라고 넣어. 그랬더니 금방 본 대로 이렇게 나오죠. 딱 보면 어떤 느낌이 나요? 역시 빨간색은 막 이렇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데 무빙 에버리지는 어때요? 되게 좀 약간 부드러운 느낌이죠. 특히 여기 좀 줌을 할까요? 마우스를 가운데로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 근처에 대고 이렇게 하면 어때요? 빨간색은 여기 갔다가 뭐 여기 갔다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그쵸? 여기도 갔다가 이러는데 무빙 에버리지는 어때요? 무빙 에버리지는 좀 그나마 덜 변하는 느낌이죠? 맞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이게 실제는 뭐예요? 이 헬기가 아까 여기서 보면 헬기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실제 그 초음파 센서를 통해 갖고 재봤더니
아, 이런 식으로 높이가 이렇게 되더라. 그 높이가 바로 금방 설명한 이런 거더라. 이게 높인 거죠. 갈 때마다. 응? 그쵸? 근데 실제 파란색이 실제 높이 같은데 빨간색은 그 초음파 센서를 통해서 측정된 센서예요. 세상에 땅의 높이가 이럴 순 없잖아요. 이럴 순 없잖아요. 땅의 높이가 이렇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근데 그건 왜 그렇겠어요? 금방 얘기한 대로 노이즈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초음파 센서에서 나온 데이터들을 노이즈가 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음과 같은 이동 평균을 써서 값을 얻어냈다. 이게 이제 핵심이 키워드가 되는 거죠. 핵심 키워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강의 자료 21페이지에 보면 측정 거리와 이동 평균 필터 출력 값을 비교한 그래프다. 이거는 우리가 아까 봤던 매트랩을 통해서 봤던 거랑 거의 유사해요. 그러니까 물론 똑같진 않습니다, 여러분. 오케이. 그렇지만 거의 유사해요. 여기서 하려고 하는 핵심 키워드는 뭐냐? 자, 여기 써 있죠. 이동 평균 필터로 처리된 결과를 보면 측정 데이터의 잡음이 효과적으로 제거되어 고도 변화 추이도 잘 따라간다. 지금 아까 설명했던 바와 같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빨간색이 메저드였죠. 이게 이제 소나 ALT에서 온 데이터였죠. 빨간색으로 막 이렇게 점 찍힌 거. 그거와 파란색으로 했던 무빙 에버리지의 값을 보니까 파란색의 무빙 에버리지 값이 이렇게 잘 표현이 되더라 라는 거죠. 맞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6에서 8초 사이에 측정 값의 잡음이 심한데도 6에서 8초면 여기죠. 아까 같이 봤던 거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여기는 측정 데이터는 막 위아래로 너무 심하게 흔들립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실제 그렇다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헬기가 이렇게 날아가고 있고, 그쵸? 일정하게 날아가고 있고, 땅을 측정하고 땅의 높이를 측정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측정값의 잡음이 심한데도 이동 평균 자체는 그런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그런 데이터를 받아서도 얘는 평균을 냈더니 이렇게 고도를 잘 따라가더라 라는 거예요. 오케이? 즉 데이터가 노이즈가 잔뜩 껴갖고 뭐 헬기가 흔들리든 혹은 그 측정된 초음파 센서 자체가 이상하게 측정이 됐건 값 자체가 막 엉터리 약간의 노이즈가 껴서 막 이상한 값이 들어온 거죠. 들어왔으면 일반적으로는 그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이동 평균을 썼더니 그런 이렇게 흔들리는 잡음들이 제거됐다. 그래서 이동 평균은 잡음 제거 능력이 참 좋구나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은 어떻게 써요? 여러분들이 어떤 센서를 사용을 할 때 만약에 노이즈가 이렇게 막 위아래로 막 움직이는 노이즈가 잔뜩 끼는 어떤 센서를 사용해야 된다.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동 평균을 사용하면 그런 노이즈가 제거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동 평균이 이제 해보니까 어때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이동 평균이 어렵지 않은 거에 비해서 이런 잡음 제거하는 능력이 좋구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또 문제가 생깁니다. 뭐예요? 항상 장점만 있진 않아. 그런데로 시작하면 이제 문제죠. 이동 평균은 필터링된 고도에 약간씩 시간 지연이 보이는 것처럼 보여. 즉, 여러분, 아까 내가 이걸 지웠으니까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요거 이제 확대가 되죠. 자, 이렇게 해서 확대를 좀 해봅시다. 이렇게 보면 좀 이상한가요? 자, 여기가 이제 좀 극명하게 보이네요. 느낌이 어때요? 실제 측정된 값은 빨간색 점이니까 요때가 피크죠. 그리고 요렇게 내려가죠. 그런데 이동 평균은 약간 뒤따라서 가는 듯한 느낌?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어때요? 그림으로 보면 이 잡음이긴 하지만 이런 데이터가 오고 다시 내려가고 있는데 이동 평균을 했더니 약간 뒤따라가는 듯한 느낌이야. 이런 식으로. 그쵸? 그러면 느낌이 뭐예요? 약간의 이런 딜레이가 존재하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시간축으로 보면 약간 이런 딜레이. 그쵸? 그러니까 이런 딜레이, 요런 딜레이가 존재한다.
좀 확대해서 보면 그게 보여요. 그래서 이거 딜레이 시간 지연이라고 하죠. 이거를 시간 지연. 이거 안 좋네. 시간 지연의 느낌이 나오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시간 지연이 크면 이거를 작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간단합니다. 데이터 개수를 줄이면 시간 지연이 줄어요. 해볼까요? 해봐야지 여러분. 자, 요거를 닫고요. 여기서 개수 n을 줄이면 되겠죠? 지금 n이 몇 개입니까? 무빙 에버리지에 가야 있죠? 무빙 에버리지에 n이 10인데 여러분 이걸 5로 줄이면 그럼 5개에 대한 걸 하겠다는 거예요. 세이브하고 자 다시 어디로 가요? 테스트 무빙 에버리지로 가서 여기서 해야 되겠죠? 여기서 실행을 합니다. 자 어때요 느낌이? 여전히 조금 빨간색 측정값하고 파란색 실선의 무빙 에버리지가 약간 딜레이가 있지만 아까보단 줄었어요. 그쵸? 그쵸? 맞아요? 그런데 단점이 그렇게 그러면 딜레이가 줄었네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제 이쪽을 해봅시다. 이쪽은 아까 n이 10이고 무빙 에버리지를 했을 때는 이렇게까지 뾰족하게는 안 나왔는데 이건 이렇게 생긴 산이 어디 있어 세상에. 그쵸? 이렇게 뾰족할 리가 없는데 즉 이건 뭐예요? 시간 개수 무빙 에버리지의 그 개수 무빙 에버리지를 하는 개수를 10에서 5로 줄였더니 시간 지연은 줄지만 그건 장점. 단점으로는 노이즈를 제거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금방 이게 거의 노이즈지 뭐. 노이즈가 섞여 있는 값이죠. 잘 보세요. 다시 한번 돌아갈게요.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걸 다시 좀 극단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5가 아니라 20으로 할게요. 20. 그쵸? 그러면 차이가 확 느껴지겠죠? 이걸 20으로 하고 자 느낌이 딱 오죠? 딜레이가 심하네. 피크가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쵸? 응? 전반적으로. 그런데 뭐예요? 딜레이가 생긴 건 안 좋은 단점. 그죠? 그 이동 평균을 20개를 했더니 딜레이가 시간 지연이 되게 많은데. 그쵸? 근데 장점은 뭐예요? 되게 부드러워졌네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뭐예요? 노이즈 제거 성능은 올라가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좀 극단적으로 가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심하게 극단적으로 가. 그냥 한 30으로 가고, 그치? 30으로 가고 다시 돌아가서 런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말도 안 되지 마. 딜레이 심하죠? 엄청 옆으로 시프트 했죠? 그런데 되게 부드러워지잖아요. 그렇죠? 이거랑 이 그림이랑 자, 여러분 그림 두 개를 비교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홀드온 하면 돼요. 타이핑이 안 쳐지네요. 홀드온 하면 이 그림이 지워지지 않아요. 이 그림 그대로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한 번 더 누를게요. 자, 그러면 그림이 아까 그림이 지워지지 않아요. 이거 똑같은 거 또 해봐야 의미 없지. 잠깐만요. 이번에는 이제 5로 바꾸고요. 5로 바꾸고 저장하고 눌렀어요. 그럼 이게 피겨 2가 되죠?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n이 5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게 n이 30인 겁니다. 두 개를 비교해보면 확 차이가 나죠. 자,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그림을 딱 비교를 해보면 왼쪽이 n이 30, 오른쪽이 n이 5예요. 그 이동 평균을 할 때 과거에 몇 개 값, 5개 값을 하겠다? 그러면 오른쪽입니다. 딜레이가 확실히 없죠? 그죠? 잘 따라가죠? 근데 뭐가 문제예요? 노이즈 제거 성능이 떨어집니다. 여기 보면 삐쭉삐쭉 하죠. 이런 산은 없거든. 그치? 그런데 왼쪽을 봅시다. 딜레이가 많아요. 단점이죠. 심하죠? 옆으로. 피크가 한참 있다가 몇 초 있다가 거의 한 0. 몇 초 후에 피크가 생기죠.
그러니까 헬기가 산의 정상을 지나가고 나서 한 0.5초 있다가 정상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측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무빙 에버리 썼더니 n을 30으로 썼더니 문제가 있죠. 거기선 문제가 있어요. 근데 뭐 장점은 뭐예요? 부드러워졌잖아요. 노이즈가 많이 없어졌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보통 이 상태에서 새로 그리면 기존 게 지워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여기다 명중창에다가 홀드 온이라고 한번 치면 기존 그림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남아 있습니다. 내가 끄지 않는 이상은. 오케이? 자, 이거고요. 그렇게 해서 자, 여기 써 있는 건지 계속 할게요. 그렇지만 측정 줄이면 되고 그럼 개선이 그 다음에 반대로 개수를 늘리면 잡음 제거 성능은 개선되지만 시간 지연이 커져요. 오케이? 자, 그래서 개수를 잘 선정해야 된다. 그거 뭐예요? 이거 경험이죠, 경험. 절대적인 무슨 이론은 없어요. 그냥 여러분 경험이에요. 혹은 이렇게 나처럼 n을 5로도 해보고 10으로도 해보고 20으로도 해보고 30으로도 해보고 여러분 스스로 계속 바꿔가면서 해보면서 절충된 요구를 상충된 요구를 절충하는 뭐예요? 잡음을 제거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이 변화를 잘 따라가느냐 그거를 잘 본인이 알아서 선택하라는 얘기고요. 만약에 측정하는 물리량이 빠르게 된다면 개수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금방 산처럼 이런 산이면 그쵸? 노이즈를 제거하는 게 더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는데 만약에 측정하는 게 산이 아니라 막 되게 이렇게 빨리 변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개수를 줄여요. 그러면 노이즈를 많이 못 줄이겠죠?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왜? 어차피 변화가 이렇게 빠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움직임이 느려. 금방처럼 이렇다. 그러면 차라리 잡음 제거를 조금 더 힘을 쓰는 게 좋아요. 데이터를 늘리는 게 좋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나중에 여러분이 사람 몸의 움직임을 센서로 측정을 해서 필터를 적용해갖고 그걸 깨끗하게 만들 텐데 사람 움직임이 굉장히 빠른 움직임을 만약에 여러분 달리기 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달리는 팔 동작, 다리 동작을 측정하는 센서를 썼다? 그럼 굉장히 빠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평상시에 앉았다 일어났다 혹은 고개를 숙였는지 안 숙였는지를 측정한다? 이건 굉장히 평상시에는 변화가 없다가 가끔 한번 천천히 구부리잖아요. 여러분 고개 숙이고 다시 드는 거를 그렇게 빨리 할 수는 없죠. 사람이. 그렇지만 다리를 빨리 움직이는 거, 육상선수가 다리를 움직이는 거는 굉장히 빠르죠. 그 어떤 용도에 따라서 쓰임새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이 선택을 잘 하라는 얘기고 자 거기까지가 이동평균. 그러니까 뭐 했어요? 평균 필터, 이동평균 필터 했습니다. 세 번째가 저주파 통과 필터고요. 저주파 통과 필터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이동평균이랑 평균이랑 전혀 다른 컨셉이에요. 자 주파수가 낮은 것만 통과시키는 필터라는 뜻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거에 약간 반대되는 개념은 주파수 중에 고주파만 낮은 거에 반대, 낮은 거에 반대, 고주파 통과 필터가 있겠죠. 맞습니다. 저주파 통과 필터, 고주파 통과 필터 다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주파 통과 필터를 쓸 거예요. 낮다라는 뜻으로 low가 있죠. 그 다음에 주파수는 여기에 이제 안 썼어요. 원래는 low 주파수니까 frequency가 있어야 되겠죠? frequency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안 쓰고 통과, 패스, 필터. 그래서 low pass 필터를 씁니다. 이거 말을 씁니다. 이런 거. 그래서 저주파 통과 필터의 의미는 금방 얘기한 대로 주파수 중에 낮은 신호는 통과시키고 주파수 중에 고주파 신호는 막는 그런 필터가 돼요.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대개 측정하는 신호는 상대적으로 저주파예요. 그리고 노이즈는 상대적으로 고주파입니다. 그쵸? 아까 산을 보세요. 산의 높이는 상대적으로 천천히 움직이죠. 변화가 천천히라는 얘기예요. 변화가 천천히 변한다? 변화가 아주 천천히 움직인다?
이게 바로 저주파의 의미입니다. 저주파의 의미는 이 변화가 낮다, low, 낮다라는 뜻이죠. 변화량이 낮다라는 뜻이고, 고주파라는 얘기는 변화량이 높다. 근데 잡음은 보통 변화가 심하죠. 변화가 크죠. 그걸 고주파라고 봐요. 그래서 대부분의 잡음이에요. 대부분. 모든 잡음은 아닙니다. 잡음마다 다 특성이 달라요. 대부분의 잡음은 고주파 특성이 있고, 대부분의 신호는 저주파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주파 통과 필터를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대적으로 저주파인 신호는 지나가게 하고, 상대적으로 고주파인 잡음은 막는, 그래서 저주파 통과 필터를, 특히 로우 패스 필터를 되게 많이 씁니다. 공학에서는 많이 쓰는 이유가 그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저주파 통과 필터 중에 이제 하겠지만 가장 간단한 1차 저주파 통과 필터만 이 책에서는 다뤄요. 그러면 1차보다 더 복잡하고 더 좋은, 그러니까 간단한 거는 여러분 좋은 건 아니지. 그러니까 구현하고 이해하기 쉽지만 성능 자체로는 좀 떨어지죠. 그럼 이거보다 더 좋은 건 뭐겠어요? 당연히 2차. 더 좋은 건 뭐겠어요? 3차. 더 좋은 거 4차. 당연하죠. 차수가 올라갈수록 더 좋아요. 더 좋은 필터를 만들 수 있어. 그렇지만 뭐예요? 구현하기 힘들고 이해하기 힘드니까 우리는 기초만 할 거라서 1차 저주파 통과 필터만 쓸 거예요. 자, 이동평균 필터의 실체를 사용해 보면, 자, 다시, 왜냐면 이동평균으로 잠깐 가서, 이동평균의 한계니까 소제목 절의 작은 절의 의미가 이거였으니까 잡음을 제거하긴 해요. 근데 잡음을 제거하면서 변화의 어떤 그 추이, 이 경향을 반영하는 게 쉽지 않았어. 그래서 아까 뭐 n을 5로 하네, n을 30으로 하네, n을 20으로 하네 그러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서 평균에 동원되는 데이터의 개수, 즉 n을 바꿔가면서 했는데 아까 같은 경우에는 뭐 괜찮았어요. 근데 그렇게 못하는, 성능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 이유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려 이동평균의 한계를 설명을 하고 그 한계를 극복하는 걸로 저주파 통과 필터를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 이동평균을 배치식으로 쓴 거죠. 요거를 조금 다르게 써볼게요. 어떻게? n분의 요거 더하기 n분의 요거, 각 항으로 n을 나눠줘요. 그럼 요거죠?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 의미는, 자, 현재 이동평균은 아주 오래된 값을 n분의 1만큼 곱해서 더하고, 그 바로 전 값을 n분의 1만큼 곱하고, 최근 값을 n분의 1만큼 했다? 그럼 n이라고 하는 건 n분의 1이 공평하죠. n분의 1, n분의 1, n분의 1, 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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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분의 1, 그걸 다 해서 더해서 n분의 1을 n번을 다 더하면, 즉 이것도 이 암페값만 다 더하면 뭐예요? n개니까 1이죠? 그러니까 1을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어떻게 돼요? 100%죠? 그럼 이 의미는 뭐예요? 합이 100%인데 가장 최근에 들어온 xk의 값도 몇 퍼센트, 이것도 몇 퍼센트, 그러니까 n이 10이라고 합시다. n이 10이라고 하면 이거는 뭐예요? 10%죠?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죠? 그럼 뭐예요? 의미하는 바가, 이 의미는 모든 데이터를 최근에 지금 들어온 데이터든 아주 옛날 데이터든 뭐 이 중간에 이런 데이터든 모든 데이터를 10%씩 해서 더하겠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 앞에 n분의 1을 10% 혹은 가중치라고 생각하면 돼요. 가중치를 영어로 보면 weight입니다. weight 혹은 weighting factor 뭐 이런 표현 많이 써요. 가중이니까 중량을 가하는 그 비율, 그러니까 weight, 이 무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게를
이거의 중요도, 이거를 표현하는 방법을 가중치라고 하는데, 그거를 공평하게 해. 공평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지. 솔직히 지금 K순간의 평균에서 가장 중요한 값은 누구야? 가장 최근에 들어온 애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옛날, 그죠? 10개 전의 옛날 값은 좀 중요도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지금 평균을 계산할 때 아주 옛날 거, 얘는 좀 중요도가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그쵸?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동평균은 그런 거 고려 없다. 평균도 마찬가지지만 이동평균도 마찬가지다. 그런 거 고려 없이 세상은 공평하다. 모든 걸 n등분해라. 가 말이 되냐는 얘기지. 아니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어떤 항공기에 장착된 자세 센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공기, 비행기에 자세를 측정하는 센서. 즉 이제 비행기가 이렇게 있고요. 날개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센서가 하나 붙어 있겠죠. 자세를 측정하는 센서가 여기 이렇게 붙어 있다라고 봅시다. 이 센서는 1초에 50번씩 측정을 해요. 그 다음에 자동 비행 컴퓨터의 이동 평균 필터는 50개의 데이터, 즉 1초 동안 데이터를 모아서 평균을 이용해요. 그러니까 이 자세 센서에서 1초 동안 데이터를 모아갖고, 지금 비행기가 조금 앞으로 쭉 직진을 해야 되는데 약간 밑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 혹은 위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 이 자세, 이 각도, 뭐 이런 자세, 그죠? 혹은 약간 요 앞으로 직진해야 되는데 약간 옆으로 가는 것 같아, 뭐 위로 올라가야 되는 것 같아, 이 방향으로 좀 약간 회전한 것 같아, 뭐 혹은 이쪽 방향으로 회전한 것 같아, 이런 걸 자세를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내가 원하는 똑바른 방향으로 갈 테니까. 그런데 이런 이동평균 계산에서 동하는 측정값에서 가장 오래된 데이터는 내가 1초에 50번인데 50개의 이동평균, 그러니까 데이터를 모아서 이동평균을 낸다라고 했으니까 가장 오래된 데이터는 1초 전 데이터겠죠? 그런데 비행기가 가만히 있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비행기가 막 착륙도 해야 되고 이륙도 해야 되고 뭐 방향도 틀어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 1초 전에 측정된 가장 오래된 값과 지금 측정된 이 측정값하고 현재 이 이동평균에서 만들어진 현재 자세, 진짜 현재 자세에 가장 가까운 건 누구야? 얘잖아. 얘는 1초 전 얘기고. 그래서 모든 이 측정값 50개의 과거 1초 동안 50개의 이 측정값을 다 똑같이 가중치를 준다? n등분한다? 50분의 1? 50분의 1? 너도 50분의 1만큼 중요하고 너도 50분의 1만큼 중요하다. 다 똑같이 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동평균의 최대 단점은 측정값의 변화가 클수록 못 따라간다. 잘 못 따라간다. 그래서 이 약점이 두드러져요. 그리고 고도 변화가 빠를수록 시간 지연이 더 커진 것도 어쩔 수 없어. 아까 그 헬리콥터처럼, 그쵸? 그래서 변화가 심한 곳에다가 이동평균 필터를 쓰면 잡음 제거도 제대로 안 되고, 변화에 대해서 민감, 그러니까 결국 실제 값도 잘 못 따라가고, 이 두 개를 동시에 하는 게 쉽지 않다. 그래서 이동평균을 웬만해선 써도 돼요. 여러분 되게 좋아요. 그런데 이런 데 쓰면 안 돼. 크리티컬, 그쵸? 이런 안 좋은 데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쓰기 어려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겁니다. 이동평균의 가장 큰 문제가 뭐야? 이 단점을 극복하는 필터를 설계를 하면 되겠죠? 오래된 측정값하고 최신 측정값을 같은 비중 n분의 1을 해서 n등분해 갖고 똑같이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그냥 최근 측정값은 좀 가중치가 높았으면 좋겠고,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면 좋겠고, 오래된 값은 가중치를 낮게 했으면 좋겠죠? 맞아요? 그래서 나온 값이 그냥 상식적으로 현재 평균은 어떤 무슨 값은
바로 전에 k-1 바로 전이죠. 바로 전의 값은 알파만 하고 그 다음에 바로 현재 측정된 값은 1-알파 라고 해서 근데 이거 많이 봤던 거잖아.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아까 우리 평균 필터에서 나온 값이죠? 평균 필터? 다시 한번 보세요. 평균 필터에서 나온 값이잖아. 알파를 n-1분의 1인가요? 뭐 이렇게 했을 때 그쵸? 근데 그때랑 다른 건 뭐예요? 그 평균 필터에서는 알파가 정해져 있었어요. 뭐 n분의 1인가 뭘로 정해져 있었잖아요. 한번 가볼까요? 여기 있잖아. 알파는 k분의 k-1로 정해져서 그쵸? k분의 k-1을 알파로 가정하면 평균 필터의 모양은 알파 xk-1 분의 1 더하기 1-알파 xk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알파는 평균에서는 정해져 있어요. 그쵸? 그런데 그게 아니고 만약에 알파 자체를 내 맘대로 임의로 지정한다면 어떻게 될까? 내 맘대로 하고 싶다. 그쵸? 그러면 그 순간에는 뭐예요? 평균이 아닌 거지. 알파가 k분의 k-1로 해야지만 이건 평균인 거야. 이럴 때만 평균이에요. 그런데 나는 평균 신경 안 쓰고 싶어. 그냥 알파 모르겠고 알파는 그냥 1에서부터 0에서부터 1 사이에 임의의 값을 내 맘대로 정할 거야. 그러면 평균은 아니죠, 확실히. 평균일 경우에는 k분의 k-1을 해야지만 평균인 거고 그냥 나는 뭐 내 맘대로 할 거야. 0부터 1 사이. 그러면 이거는 평균 값이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해야 돼요? 그냥 필터 값이라고 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다른 말을 써야 되니까 이건 추정 값이라고 할게요. 이제 평균이란 말 못 쓰니까. 자, 추정 값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거는 xk에 이거는 이제 앞으로는 이 저주파 통과 필터 여기서는 추정 값입니다. 그럼 추정 값은 뭐예요? k-1의 추정값, 이거 추정값이에요. 여기까지 지금까지는 계속 평균값이라고 불렀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추정값이라고 부를게요. 추정값은 뭐예요? 바로 전의 추정값에다가 알파를 곱하고 더하기 k-1이라고 하는 현재 시점에서 들어온 측정값에다가 1-알파라고 하는 그 값을 곱해준 걸로 추정값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러면 처음에 출발은 약간 평균에서 출발한 것 같지만 알파를 내 마음대로 선택한다. 그 마음대로 선택한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여러분들이 그 용도에 맞춰서 알파를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는 핵심인 거예요. 알파를 내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볼게요. 자, 아까 여기 앞에 섰던 거고요. 그쵸? 그러면 요 바로 전 슬라이드에서 요거는 K의 추정값이고 K-1의 추정값은 이렇게 썼잖아요. 그럼 요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집어넣은 거죠. 집어넣었더니 여기다가 집어넣었죠.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연산을 해보면 알파 제곱 xk-2의 추정값 알파의 1-k xk- 이건 이제 요 바로 전 k 현재가 k니까 이제는 k-이니까 바로 전에 측정된 값에다가 알파 곱하기 1-알파 그다음에 xk는 뭐예요? 현재 측정값이죠. 그거에 1-알파 곱한 거죠. 자, 그러면 크기를 한번 봅시다. 알파와 1-알파하고 1-알파 중에 뭐가 더 작고 뭐가 더 커요? 알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0에서 1 사이의 값이죠. 1보다 작은 값을 두 개를 곱하지 않은 한 개의 값보다 이게 더 작죠. 0.2하고 0.3이 있어. 그럼 얘가 당연히 크지만 여기다가 0.3을 곱하면 어떻게 돼요? 0.06이 되죠. 맞아요? 더 작아지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괜히 이거 썼네요. 원래 작은 거에다가 1보다 작은 값에다가 더 1보다 작은 뭐 더든 아니든 1보다 작은 값을 곱해주면 굉장히 작은 값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작아요. 그럼 결국 뭐예요? 이거와 이거 두 항의 의미는 바로 지금 우리가 쓰려고 하는 알파와 1-알파로 만들어진 요 추정값의 이 식은 이 과거의 추정값을 계속 여기에 넣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넣어서 반영을 해보면 현재 측정된 값은 조금 큰 가중치를 쓰고, 앞에 있는 게 가중치니까 그 전에 측정된 값은 더 작은 가중치를 쓰네. 그쵸? 그래서 최근 측정값이 이전 측정값보다 더 큰 가중치를 부여받아서 추정값에 반영하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옛날 거를 한번 써봅시다. 더 옛날 거 써서 보니까 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가 최근에, 이게 최근 값이죠. 최근 값에는 이렇게 작은 값을 쓰는데 1보다 작은 값이죠. 그쵸? 그런데 요 바로 전에 측정된 값은 1보다 작은 값 곱하기 1보다 작은 값이야. 그러면 더 작은 값인데, 그 바로 전에 또 측정된 값은 1보다 작은 값에다가 1보다 작은 값 곱하기 1보다 작은 값. 그러면 1보다 작은 값을 3번 곱하면 굉장히 작은 값이 돼요. 0.00 얼마가 나오고, 1보다 작은 값을 곱하면 0.0 얼마가 나오고, 1보다 작은 값은 0. 얼마죠. 그래서 아예 단위가 달라요. 굉장히 작은 값이에요.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작은다. 왜? 얘는 0. 얼마고 얘는 0.0 얼마고 얘는 0.00 얼마니까. 그쵸? 굉장히 작아지죠? 그래서 결국 이게 의미가 하는 바가 뭐예요? 이렇게 알파와 1-알파라고 하는 이런 가중치를 내가 조정하는 걸로 어떻게 설계를 잘 하면 이 추정값은 현재 측정된 값하고 이 바로 전에 측정된 값, 그 전에 측정된 값을 다른 가중치로, 기하급수적으로 다른 아주 작은 가중치로 이 계산을 하네. 이게 조금 더 내가 봐서는 이게 맞는 것 같아. 왜? 현재 가중치는 현재 추정값은 현재 지금 측정된 값이 더 중요하고, 그 전에 측정된 값은 좀 덜 중요하고, 그 전에 측정된 값은 아주 아주 안 중요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데서 의미가 맞잖아요?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중치를 알파 혹은 1-알파로 해서 이렇게 과거에 측정된 값은 더, 오래된 측정된 값은 더 가중치를 작게 부여하는 이런 통과 필터를 저주파 통과 필터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중치를 차별도, 하나는 1-알파라고 1보다 작은, 그 전의 값은 1보다 작은 값에다가 1보다 작은 값을 곱해줌. 그 전의 값은 1보다 작은 값과 1보다 계속 더 작은 값을, 이렇게 가중치를 차별화한 덕분에 저주파 통과 필터, 이렇게 생긴 저주파 통과 필터는 잡음 제거도 잘하면서 변화에 대해서, 실제 측정값 자체가 변화를 잘 해도 잘 따라가는, 그래서 이동평균 필터보다 더 좋은 성능을 내는 필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고요. 이러한 1차 저주파 통과 필터를 다른 말로는 exponentially weighted. 왜요? 왜 exponentially weighted예요? 왜냐면 요 과거의 측정값, 이 전의 과거의 측정값, 이 전의 과거의 측정값에다가 이 앞에다가 가중치를, 그죠? 1보다 작은 값을 하나 곱하고, 이건 두 번 곱하고, 얘는 3번 곱했죠. 그러니까 이거 익스포넨셜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exponentially weighted, 요 값이 weighted 된 평균이랑 비슷하게, 이동 평균이랑 비슷하게 생겨서, 모양 자체는, 그쵸? 그래서
지수가중 이동평균이라고 하는데 아무도 그렇게 부르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은 1차 저주파 통과 필터라고 부르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바로 실습을 해보죠. 그러니까 로우 패스 필터라고 해서 LPF라고 했어요. LPF. 그쵸? 요 LPF라는 함수는 대문자라고 했네요. LPF. 그러면 이거는 값을 하나 필요로 하고요. 얘는 결과값으로 X LPF를 내보내네요. 여러분 이제 소스 코드 잘 볼 수 있겠죠? 이거는 첫 번째만 불려오는 거고요. 이거 변수 선언한 거고요. 변수인데 이거는 전역 변수로서 persistent. 이 함수가 계속 두 번, 세 번째 불려도 이 값은 변하지 않고 계속 저장이 돼요. 그래서 계속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지워지지 않고 계속 저장이 돼서 업데이트가 됩니다. 자, 요거죠? 지금 알파를 얼마로 했습니까? 0.7로 했죠?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이 바꿀 수 있는 거야. 이게 알파고 이걸 지금 0.7로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값을 바꿀 수 있어요. 0.3으로 해도 되고 0.1로 해도 되고 0.9로 해도 되고 이거 여러분 마음이에요. 왜? 어떨 때마다 여러분이 결과를 보고 우리 아까 이동평균에서 N을 5로 할지 10으로 할지 20으로 할지 30으로 할지 여러분이 해보면서 바꿔보듯이 여기서는 알파를 0에서 1 사이에 돼요. 꼭. 그쵸? 0이면 안 돼요. 1이면 안 돼요. 그 사이의 값으로 여러분이 조정을 잘 해야 돼요. 뭐에 맞게? 여러분이 봤을 때 요렇게 하면 노이즈가 잘 줄어드네. 근데 값이 좀 잘 못 따라가네. 뭐 이렇게 했더니 값도 잘 따라가고 노이즈도 잘 제거하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스스로 요 값을 튜닝을 해야 돼. 이걸 여러분이 결정하는 걸 우린 튜닝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자, 그러고 나서 아까 썼던 그거랑 비슷하죠? 수식 자체는 뭐예요? 알파 곱하기 이 전에 평균 이게 평균값이 아니죠, 여러분. 또 평균이라고 할 뻔했네요. 그렇죠? 이 전에 뭐라 할까요? 추정값. 현재 추정값은 알파 곱하기 이 전에 추정값 더하기 1 마이너스 알파의 측정된 값. 그렇죠? 그럼 x가 측정된 값이겠죠? 자, 그러면 테스트 LPF가 들어오래요. 그쵸? 자, 똑같죠? 여기 앞에 써 있네요. 뭐 초음파로 어쩌고 아까 그 문제랑 똑같잖아요. 대신 이번에는 뭘 써요? 아까는 무빙 에버리지 필터 1, 2를 썼지만 이번에는 테스트 LPF라고 하는 걸 실행시키면 요 무빙 에버리지를 부르지 않고 뭘 부르겠어요? 여기 LPF 부르죠? 그쵸? 아까 요 앞에 슬라이드에서 설명한 그걸 부르는 거 빼고는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맞죠? 이것도 똑같네요. 오케이? 그래서 실제 한번 매트랩으로 구독을 시켜볼게요. 여기는 없네요. 여기 위로 올라가야 돼요. 위로 올라가는 건 이 아이콘이에요. 이거 누르면 올라갑니다. 자, 잠깐만요. LPF가 없네요, 여기에. 아하, 예제가 지금 여러분 잠깐만요. 여기 있네요. 소리. 이 안에 있네요. 칼만 필터는 어렵지 않아 폴더 안에 3장에 LPF가 있네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테스트 LPF 실행하고요. 그쵸? 그 다음에 LPF 한번 볼까요? 이거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다시 선택한 다음에 얘를 실행해야 돼요. 실행할 때는 해당하는 테스트 LPF.m을 이거를 에디터 편집창에다가 활성화를 시키고 런을 눌러야 돼요. 아니면 여기 명령창에다가 뭐라고 써요? 테스트 LPF라고 치던가. 그쵸? 나옵니다. 아까랑 똑같은 느낌이죠?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 지금 이거 마우스 가운데 휠 있죠? 이 휠로 보면 이렇게 노이즈가 제거된 것 같은데 또 느낌이 딜레이는 좀 없어 보이고요. 그쵸? 그런데 노이즈가 아직 있네요. 그러면 알파를 좀 바꿔 봐야 되겠네. 그쵸? LPF를 세서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거를 좀 극단적으로 할게요. 0.3으로 할게요. 0.3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실행 하면 잘 따라가죠. 잘 따라가는 대신에 더 잘 따라가죠. 아까처럼 노이즈가 이 변화에 대해 잘 따라가는데 대신 노이즈가
산이 이런 산은 없죠, 우리나라에. 전 세계에도 이런 산은 없어요. 그러면 0.3으로 하면 변화가 심하구나. 그러면 0.9로 해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실행하면 이렇게 에러 생겨요. 오케이? 요걸 하고 나서 요걸 눌러야 돼요. 자, 어때요? 딜레이는 좀 있네요, 여전히. 딜레이는 있지만 이 위에 노이즈가 많이 제거됐죠? 그쵸? 그러면 0.7에서 0.9 사이, 그러니까 한 0.7이나 0.8 요 정도가 적당하겠네. 그쵸? 그래서 다시 실행을 해보면 요 정도가 적당하네요. 0.8. 물론 여기가 좀 삐쭉삐쭉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적당한 것 같아요. 오케이? 0.8, 0.7 요 사이 정도. 그럼 0.75 정도 해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맞춰서 튜닝을 하긴 해야 됩니다. 세상에, 근데 해보면 알겠지만 교수님 이동평균이랑 그렇게 뭐 극단적으로 얘가 더 뭐 저주파 통과 필터가 좋다 이건 말하기 어려운데요.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극단적으로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오케이? 그래도 한번 봅시다. 자, 여기는 뭐 잘했다고 했네요. 데이터 잡음이 잘 제거되고요. 변화 추이도 잘 따라간다고. 아까 알파를 0.7로 했더니 되게 좋다. 그런가? 난 솔직히 비슷한데요. 좋다고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또 책에서 좋은 것 같다고 하니까 그래? 이게 좋은가? 난 솔직히 그냥 그런데. 근데 아무튼 뭐 책에서는 뭐 좋은 것 같다. 시간 지연도 이동평균보다 개선됐고, 그쵸. 알파를 잘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쵸? 그렇죠. 아까 설명한 바와 같죠. 알파가 아까 이동평균에서 썼던 n개의 개수랑 비슷한 역할을 해요. 근데 이게 쉽지 않네요. 그쵸? 좋은 값을 찾는다는 게. 그쵸? 그래서 추정값을 아까 내가 한 것처럼 알파를 0.4로도 바꿔보고 0.9로도 바꿔보고, 그럼 알파 작게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아까 잡음이 엄청 커졌죠? 근데 알파가 크면 잡음이 엄청 줄은 대신에 뭐가 커졌어요? 시간 지연이 커졌죠? 맞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n하고 약간 비슷해요. 자, 그래도 읽어봅시다. 저주파 통과 필터 수식을 보면 알파가 작으면 얘가 작으면, 얘가 아까 뭐 0.3이나 이렇게 되면 얘가 커지죠? 1 빼기 0.3이니까 얘가 0.7이잖아. 그럼 이거 무슨 의미야? 현재 측정 값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겠다. 그럼 이건 뭐예요? 바로 전에 추정했던 값은 적게 생각하고 현재의 측정된 값을 그러니까 측정된 값이 더 중요해. 지금 측정된 값이 더 중요해. 이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추정값은 1-알파 값이 상대적으로 커지죠. 그래서 추정된 값은 그치 측정값을 더 많이 쓰니까, 그쵸? 측정값의 변화, 얘가 변화한 것에 더 민감하게 움직이겠죠. 당연한 거예요. 네, 또 헷갈렸어요. 이게 더 변화할 때마다 얘가 지금 현재의 추정값이 현재 측정된 값에 좌지우지만이 되겠죠. 이게 값이 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노이즈가 얘가 노이즈가 많이 끼었을 테니까, 이 현재 측정된 값이 노이즈가 많이 끼었을 테니까 그 값의 변화에 민감하게 따라간다. 그래서 잡음이 많이 반영된다. 그렇지만 알파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그럼 뭐예요? 얘가 크고 얘는 작죠? 맞아요? 알파가 커지면 얘를 이전에 추정했던 값은 더 많이 반영하고 현재 측정된 값은 적게 반영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측정된 값에 항상 노이즈가 있으니까 측정된 값은 덜 반영하니까 노이즈는 더 적게 반영을 하는 대신에 뭐가 문제예요? 현재 측정된 값을 적게 반영하겠다는 얘기니까 현재 그 측정된 값의 어떤 실제 값, 그 변화는 반영을 덜 하겠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좀 약간 딜레이가 있는 것처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표현이 그래프의 변화가 무뎌진다. 그러니까 잘 빠르게 안 변한다. 이런 의미겠죠. 자, 뭐 이제 1장 파트 2를 마쳤네요. 3개의 재기 필터를 봤어요. 평균, 이동평균, 그 다음에 저주파 통과 필터 봤고,
다음에 배치식, 재기식 뭐 이런 것도 설명을 했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다음 장에서는 이거 기억을 하라는 의미로 보면 되고요. 다음 장은 이제 칼만 필터를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